가요 풍물지행, 트로트의 고향. 제5화 꿈꾸는 백마강. 이 프로그램은 한국통신, 태평양,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나래이동통신, 장은신용카드, 정식품, 데이콤, 동서식품, 일화, 도서출판 프레스빌 공동 제공입니다. 어머니요, 자주 찾아뵈야 해서 마음 같아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일 전화를 자주 하게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바쁠 땐 전화가 현역이. 한국통신. 마음에 안 들어. 사이를 잡아라. 인류 역사는 다름 아닌 전쟁사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나 민족은 역사 전면에서 살아 숨쉬고, 전쟁에서 패한 국가나 민족은 불행히도 역사 저 뒤편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 그래서 패전의 역사를 간직한 고을에는 눈물겨운 망국의 한이 노래의 강이 되어 흘러왔던 것. 아니, 망국의 땅에는 무심한 달빛 속의 강물조차 슬픔의 강물처럼 묵묵히 흘러갔던 것이다. 때는 1941년 어느 달밤. 나라는 망하여 한갓 전설로만 살아있었지만 봄이면 산은 또다시 푸르고 강물은 말없는 세월 속에 흘러만 가고 있었다. 이를테면 일제에 빼앗긴 우리 산하가 대동아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트럼본 연주가 겸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가로 널리 그 이름을 날리던 김영호가 지방순회 공연차 백제고도 부여에 들렸던 것이다. 부여에 들렸으니 어찌 저 소문난 백마강 뱃놀이를 빠뜨릴 수 있겠는가. 당시에는 황포도대를 높이 단 목선들이 수십 척씩 꼬리를 물고 강미루로 이끌어지던 시절이었다. 이윽고 비단 여울 같은 강물에 쪽배를 띄우고 몇 버들워진 강변을 따라 달빛에 젖은 낙화암을 바라보던 김용호는 그만 삼천 궁녀들의 고혼이 일깨워주는 망국의 슬픔에 젖어 눈물을 짓고 말았던 것이다. 1300여 년 전, 삼국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백제. 바다 건너 외국에까지 선진 문물을 전해주고 그들을 가르치던 그 백제는 낙화암에 한 줌 전설로만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 외국의 손에 이 나라 조선까지 뺏기고 숨죽이며 살아가기 바쁘다니. 때마침 들려오는 고란사의 이불 종소리와 물새들의 울음소리 또한 구슬프기만 했다. 바로 그날 밤, 김영우의 슬픔은 저 유명한 꿈꾸는 백마강이라는 노래의 가사로 되살아났던 것인데, 불행히도 얼마 뒤에 일제는 이 노래를 저항가요로 불려 또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부여, 우리는 지금 그 부여 땅 백마강가에 서 있는데 강둑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을 보는 심정이 산란하기만 했다. 이 충남 부여는 원래 우리가 소불이 백제의 마지막 사비도성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옵니다. 이 지역의 지명이 부여라고 된 것은 백제의 26대 성왕이 제 16년에 공주에서 부여로 이사와가지고
백제라는 이름을 일찍 남부여라고 고쳤던 데서 그 부여라는 그 지명이 탄생된 것으로 지금 기록돼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원래는 그 뿌리가 고구려나 마찬가지로 저 북부여에서 갈라져 온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왕은 이곳 사비도성의 마지막 도읍지를 정하면서 남쪽에 부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삼국을 통일한 후에 그 북부여까지 이르는 대부여 제국을 건설하려는 이런 꿈이 잠긴 이런 지명이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꿨던 데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부여라는 지명이 탄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부여문화원의 임경교 원장은 향토 사학자답게 부여를 뭉뚱그려 이렇게 소개하면서 부여인 가슴 저 밑바닥에 흐르는 비원의 정서를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었다. 그 백제라는 나라의 꿈은 역시 삼국통일을 해가지고 대제국을 만드는 꿈이었거든요. 또한 백제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백제를 그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으며 또한 그 해외 활동을 많이 한 나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 백제는 대부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백제는 대국 당나라의 침공으로 망한 것이지 신라에는 망한 나라도 아니고 신라에 의해서는 망할 나라도 아니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 백제는 망했지만서도 이 지역을 지키며 사는 그 유민들은 항상 그 백제인들의 끈질긴 그 광복운동 정신, 백제인들의 끈질긴 해외 개척 정신, 또 해양국가로 발돋움했던 백제인들의 그 슬기,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비교적 끈질긴 그 주체성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 민족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여인의 정서는 바로 백마강에 어우러져 흘러온 것이었다. 부여 땅에서는 돌담 위의 기왓장 하나에서나 길가에 흐트러진 한 줌의 돌무더기 밑에서조차 한들은 백자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것이다. 백마강과 낙화암, 그리고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룬 고란사와 부소산성의 애끓는 전설이 그 땅엔 배어 있는 것이다.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백마강, 원래는 금강인데 왜 부여를 휘감은 강은 백마강이 되어야만 했을까? 백마강 유람선의 선장이자 역사관광 안내자이기도 한 조광아 씨, 그는 부소산성을 향한 키를 잡고서 여행 안내자로 끊임없는 해설을 이어나갔다. 조룡대라면 낚시조자 용년자 조룡대, 그래서나 이곳을 백마고기로 용을 잡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강을 백마강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이후로는 금강 상류라고 하고 이 알루는 백마강이라고 그러죠. 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옥이 있죠. 소종방이가 두 무릎을 꿇고서 용을 끌어올렸다는 바위 조룡대. 그래서 이렇게 쭉 팽긴 것이 용을 끌어올리느라고 바위가 팽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강을 백마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그래요. 몸매여 훈세야 말 좀 하여라. 대왕도 사자하수에 국면 없이 훌드냐. 하긴 일상생활에 바쁜 민초들이나 갈 길이 바쁜 나그네들에게 역사란 말은 거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백제 패망의 비극을 논한다는 건 역시 부질없는 짓일런지 모를 일이었다. 부여문화원의 임병교 원장은 조상 대대로 무려 16대째 부여에 살아왔다면서 자신의 기억 저편에 살아있는
백마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옛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걸음을 남기는 곳, 금강. 옛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 이와 같이 그 백제와 금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동엽의 시에 나온 금강. 저는 어린 시절 이 금강전 백사장을 자주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저녁이면 그 자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그 겨우 구한 그 전등불 후레쉬 이놈을 가지고서 이제 백사장을 친구들하고 쭉 누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녁이 되면은 자라들이 강에서 살다가 이놈들이 산란을 하러 그 백사장에 와서 알을 낳고서 묻어놓고서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름 잡아다 구워먹는 거죠. 자라 잡아다가. 이제 그러했던 기억이 있고, 또 이 백사장 주변에는 그 수박을 지금도 현재 와서도 그 아주 대규모 수박 단지가 들었는데, 그때는 우리 이 어린 시절에 그 저녁이면은 수박 소리를 나갑니다. 이 백마강전에. 그 이제 그 수박 원두막에서 그 지키는 노인네를 피우기 위해서들 다 멀리다가 옷을 벗어 빨가벗고 가요. 그래서 수박을 가서 익었는지 담배 인삼공사의 임업천 부여지점장 역시 400여 년 가까이 부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라면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백마강의 모습을 그려주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백마강의 그 교통수단으로서는 백마강의 둔산과 기암 사이를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상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이 그 참 그 기억에 상당히 많이 남는 점이고, 또 부여의 대왕벌 참외라면 전국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농산물을 배에다가 싣고, 배라고 해야 그때는 기계배도 없고 발동선이 없었기 때문에 돛대에 의지해가지고 가는 배, 요런 것들로 인해서 군산까지 항해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오르던 그런 생각, 또 낚시터 70년대 초만 해도 부여에는 상당히 비안면 석축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휴 때는 관광차가 무려 한 100여 대 이상 이렇게 낚시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낚시를 즐겼던 그런 것들이 생생합니다. 또 백제교 가설 전에 겨울에 도강할 때는 부여 백마강에 오염이 안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오염이 되질 않아가지고 얼음 두께가 한 50cm 이상 이렇게 얼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이 얼음을 끄고 그 양쪽에서 배사공들이 배를 배에다가 차를 한 서너 대씩 이렇게 싣고 양쪽에서 끌고 이렇게 도강하는 모습과, 또 한쪽 교통에서는 얼음을 끄고 구멍치기 해가지고 그 착살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뱀장어를 꺼내는 모습들이 생소합니다. 아이고야 좋다. 아이고 저 양반 노래 안 들어. 근데 저 양반이 누구요? 글쎄 어디서 많이 부르고 있고, 아마 이거라 영화에서 본 것도 근데 이 노래가 가장 참 잘해 노래. 가만 오라. 아이고 저 사람 저 연극 배우 박봉서 씨 근데 저 양반이 또 어떻게 부여에 왔고 어째 또 백마강에 내려가서 연속거령 탔대야 그래. 여보시오 박봉서 씨, 우리 내려온 길에 대포나 한잔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나 좀 나눠봅시다. 낙하하면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간 건너편에 있는 수북정인데요. 제 고향은 여기서 한 8km쯤 더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 강을 쭉 따라가면 결국은 군산장항으로 나가게 되는 그곳인데요. 아마 군산장항하고 이곳하고 한 절반 정도의 제 고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강이 아주 큰 강이었습니다. 깊고. 그래서 이 사리때가 되면은 군산에서부터 큰 돛을 한 3개쯤 단 그런 범선들이 생선이며 소금이며 이런 것들을 싣고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자랄 때는 이 강가에 나가서 모래벌을 들이면 조개, 제첩이라고 요새 많이 알려진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개들이 저 호주머니에 가득가득이 잠깐이면 주워 담을 수 있었고요. 또 이 부근에 유명한 게 또 참게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류에서 살다가 산란할 때는 또 이 민물로 올라오는 건데 이거 정말 게딱지 그거 한 개면 가방들에서 다 먹을 정도로 맛깔스러운 음식이죠.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고향에 내려왔다는 배우 박봉서 씨는 아련한 추억 속의 고향 풍경을 잘도 기억해냈다. 이렇게 토박이 부여인이나 백마강의 물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추억 속의 백마강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긴 하지만 늘 쫓기는 듯한 현대 생활에서는 멋과 낭만을 즐길 수가 없어 살맛이 안 나는 것일 게다. 다음은 부소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소산성은 총 면적이 74헥타르이며 해발 106m로서 백마강변에 위치하여 170의 국토 방비의 초성으로 산 정상을 중심으로 하여 길이 약 2.2km, 폭 7.7m의 세매식 산성과 주위의 포곡식 산성으로 기원의 역할을 했던 산으로 부소산에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습니다. 문화유적으로는 그 옛날 유유자적한 모습의 황포도떼가 떠다니고 있었다는 백마강의 그 운치 있는 뱃길을 지금은 45인승 유람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일삼아 걸어서 부소산성을 오르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수북적 나루터나 구들의 나루터에서 유람선을 이용 고란사 선착장을 향하고 있었다. 영복을 기원하기 위해 고려 정조 21년에 중건하여 1959년에 개보수하였으며 1984년 5월 17일에 문화재 자료제 98호로 지정된 사찰로서 절뒤 암벽에는 고란수가 자생하고 있어 유명하기도 하며 고란수라는 오늘 백마강을 꾸미고 있는 것들은 또 있었다. 부소산성 후문 선착장에서는 여행길 나선 아낙네들의 신명풀이가 끓일 줄을 몰랐다. 그래도 저 유명한 고란사는 거기 제자리에 옛 모습 그대로 고즈넉히 안고 있었다. 애틋한 전설이나 엄청난 비극적 역사의 현장에 난 선입견 때문인지 고란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애로워 보이기도 했다. 협소하기 이를 데 없는 바위 틈새의 고란사 모습을 바라보라니 마치 빛바랜 역사책의 어느 한쪽을 보는 듯한 비감이 서렸다. 고란사의 도성 노스님, 그분의 표정 또한 씁쓸하게만 보였다. 요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1490년 전에 일본 사람 스마메 도요메 이시나라 하는 일본 사람이 백제 불교를 배우러 여기 오는 길이죠. 요 그림은 백제의 왕족들이
고란수와 고란약초를 담아서 잡수었습니다. 이 고란약초를 백제 때는 의정약초라고 불렀죠. 의정약초. 그러니까 왕실에만 전용으로 잡수었다. 일반 궁녀나 또 일반 신하들, 시민들은 이때 잡수지 못했다. 지금은 이제 개방을 해서 누구에게나 그런 약초를 좀 개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란 약수와 고란초에 얽히는 하나 전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 그러면 백제의 31대 왕인 의자왕 때에 이제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왕궁은 이제 그 안에 왕궁이죠. 왕궁은 그렇다고 임금님인 그러니까 의자왕은 포로가 돼가지고 서정방 당나라의 서정방 장수가 임금님을 그러니까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죠. 포로를 해서 당나라로 끌고 가고 함청궁녀는 갈 곳이 없으니까 백제 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 순결을 시켰다. 그런데 이 강은 옛날에는 이 강을 백강이라 오성스님은 고란사의 뒤 벽면 벽화를 일일이 가리키면서 자상한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고란사 옆에 절벽 위에는 영종각이란 누각이 서 있었다. 거기엔 삼천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울린다는 종이 매달려 있는데 누각주의를 비롯한 바위 틈 어디에서도 말로만 들어왔던 신령스러운 약초인 고란초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고란사의 뒷벽면에는 고란초를 향한 시한수가 쓰여져 있었다. 양지도 그늘도 나는 싫어서 낙화엄 바위 틈에 끼어 살지만 고란사 종소리가 나를 달래고 넓은 땅 마다하고 숨어 있어도 못 잊어 찾아주는 고란초라오. 이 몸은 실낫같이 가냘프지만 눈살이 거친 바람 이겨가면서 결의 흥망성쇠 지켜봤다오. 백제 꿈이 그립구나. 낙화함은 고란사 뒷절벽 저만큼 위에 비켜서 있었다. 바위 절벽과 도송들과 자그마한 육각정자 백화정의 모습이 곧 낙화함인데 이날따라 낙화함은 나른한 봄 햇살 속에 졸고 있는 듯했다. 마치 수학여행 온 어린 학생들의 제잘걸음이 잠옷 귀찮기라도 한 듯. 그것도 아니라면 황포도 때를 잃어버린 서러움에 자신을 통째로 맡겨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서울중학교 2학년 일반 정민섭인데요. 쌍냥이로 여기 보여 낙하하면 왔는데요. 경치도 좋고요, 날씨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는 2학년 일반 정민섭인데요. 쌍냥으로요 낙하면 들렸는데요. 낙하면은요 삼천 군녀가 빠졌다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낙하면은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천 군녀 빠졌다는 거 도저히 못 믿겠어요. 전라남도 자우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유정입니다. 여기에 와서 삼천 군녀가 여기에 낙하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싸울 거라도 죽지 그냥 죽어서 좀 그럽니다. 바야흐로 부소산이 진달래 빛깔로 물들어가는 계절이었다. 봄이면 영락없이 피어나는 저 진달래 꽃인데도 웬일로 부소산성에서 피어나는 그 꽃들은 자꾸만 슬픈 빛깔로 보여지는 것일까? 삼천 궁녀들이 적들과 대항해서 싸울 일이지 왜 스스로 투신 자살을 했는지 그 까닭을 물어겠다는 어린 학생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도 아니라면 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를 지키던 금강의 용을 죽여 금강을 백마강이란 이름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약소민족의 후예인 우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이었을까? 두말할 나위 없이 부여는 역사적 고을이요 경관이 빼어난 시적 고을이었다. 굳이 부소산 서쪽 깃을 강가에 자리 잡은 구들의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굳이 부소산 남쪽 마루에 있는 반월대에 올라 부여 시가지 전경을 굽어 살피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여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부여 팔경 승남비를 만날 수가 있다. 백마각은 굽이치고 조각달은 잠겼어라. 옷 같은 저 달마는 제왕님이 남긴 거다. 물결 사이로 흐려질 듯 또한 밝혀지리라. 제2경 부소산 해가 지고 첫봄비는 어두운데 나루터 건너뜨면 갈대밭이 우거져라. 어떻다 길손님네는 시름겨워하는고. 제3경 궁녀야 꽃기듯해 그 정경이 못내 설다. 고요한 안반에는 투견새만 우지기니 촉도가 어렵다는 듯 피눈물의 창문이로. 제4경 고란사 신구름이 천년이 다 순간 같다. 흐르는 저 종소리 망국하늘 아는 듯이 옛 강산 울려만 주고 고요히도 사라져라. 제5경 방병은 간데없고 백제 탐만 요요하다. 행이나 묻지 마소 나라 흥망 자취길을 서량한 신노을만이 가을달에 잠겨라. 제6경 하늘이 바람도와 많은 배가 모여드니 문노라 사공님네 어둠에서 사시는 곳. 본머리에 까금애들은 석양진다 우지 마라. 제7경 홍정은 나를 뜻이 녹강 위에 드럽고 아지랑이 한없이 무르녹아 떨어질 때 3부는 이마에 이루고 2부마저 노을일세. 제8경 갈대밭 침미길에 기러기 때 날아들째
으스름 달밤이니 길을 잃고 까욱대나 오수수 서풍이 부니 호국거려 하노라. 놀랍게도 부여는 또 홍삼의 주산지였다. 현재는 부여 땅 어디에도 인삼이 재배되질 않으니 이 또한 이상한 일. 담배인삼공사 임천옥 부여 지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사정을 알아보았다. 홍삼창이 부여에 있게 된 동기로는 6.25 동란 시 황해도 개성에 있던 개성인삼전매지청이 부여로 피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여의 인삼 재배 면적이 개성 다음으로 넓었습니다. 부여의 개성 인삼 전매지청이 71년도에 고려 인삼창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기계 설비와 많은 유용 인력을 확보, 고려 홍삼을 제조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과 공장의 면적 등이 협소하여 현재 위치인 부여군 기안면 내리 200번지에 78년도에 대지 56,000평, 연건평 4만여 평의 현대 시설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단일 공장의 규모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6년근 홍삼 속에는 26가지의 사포닌이 들어있어 그야말로 신비로운 양리작용을 하고 있다는 식의 딱딱한 학설에 새삼 귀 기울일 까닭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인삼이 영약 중에 영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이 없을 테니 말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저기 저 백마강가 횟집에나 찾아가 볼 일인 것을. 예전에 백마강엔 우여회가 유명했다고 한다. 이름조차 독특한 우여회.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백마강가에도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옛것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녕 오늘날의 저 흐린 백마강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못내 아쉬워할 사람이 어찌 한두 사람뿐이겠는가.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반질한 은결을 돋아내.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모란 꽃을 노래했던 시인 김영랑은 이렇듯 끝없이 강물이 흐르네란 시도 남겼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이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은 과연 어느 계곡의 어떤 강물이며 과연 어느 바다로 흘러가는 강줄기였을까? 백마강을 떠나면서 적어도 김영랑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던 강물이 오늘의 저 흐린 백마강은 아닐 것 같다는 대답만은 스스로 얻을 수가 있었다. 배지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아기에겐 배지밀 소이, 젊은 신세대는 배지밀 C, 어른은 배지밀 A. 식사 때마다 한 컵씩 배지밀 식생활로 건강합시다. 정식품 배지밀. 시외 전화 이제부턴 082 먼저 누르십시오. 30km 이상 거리에선 요금이 최고 9%까지 저렴해집니다. 이야, 082 누를수록 버는 거잖아. 082로 시외전화 요금을 아끼세요. 오빠가 끓여준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모두들 감탄하던 표정 기억해요? 오빠도 우쓱했죠? 근데 그건
이거 커피 믹스였다면서요? 최고였어요. 함께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향기. 맥스웰 커피 믹스. 아, 인삼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현대인은 비타민이 중요하다고요. 구기자 음양곽은 들어봤나? 아니, 삼정톤이 왜 삼정톤인데요? 인삼의 음양곽 비타민 B. 세 가지를 간편하게. 일화 삼정톤. 일석삼조 삼정톤.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온 현대자동차. 보다 나은 국민 생활을 위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21세기 풍요한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TV도 껐다. 애인도 안 만났다. 영화도 시시하다. 만화 임꺽정. 차라리 보지 말걸. 그래도 좋다. 재미있으면은 20권이 문제냐. 나는 갈 때까지 간다. 이두호의 만화 임꺽정. 도서출판 프레스빌. 오늘 밤은 다 잤다. 가요 풍물기의 트로트의 고향. 오늘은 제5화 꿈꾸는 백마강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신라의 달밤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박동주, 구성 김영무, 연출 전문수, 기술 최정호, 효과 조병식, 해설 김영식이었습니다.